이번 강좌는 그 국토의 계획 및 이해 법률 중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체계 또 계획의 체계, 앞서 설명했던 큰 테마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 섹터, 요 파트를 갖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 쉽다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이 행정체계가 아주 자꾸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강의를 나가면서 자꾸 질문합니다. 선생님, 앞에 C랑 뒤에 C랑 자꾸 시시한데 그래요. 뭐가 시시하냐 그러니까 앞에 C는 누구 뒤에 C는 누구냐. 그게 뭐냐면 우리가 특광자 시장 군수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걸 잡아서 나가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행정기관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부동산 공법에서 공법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우월한 입장에서 있는 국가도 행정기관의 일종입니다. 그럼 국가 밑에는 우리가 쓸 때 공공기관이 있는 거죠. 그 공공기관의 경우에서 본다면 그 중에 일부가 뭐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요걸 갖다 우리가 중요하는 거고, 여기 있는 다른 예를 들어서 소위 우리가 쓸 때 뭐 공익법인 같은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대한민국 행정구역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북한은 제가 뺐죠. 통치권 행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 개의 특별시가 있죠. 그죠?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1번이라고 하는 서울특별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특별시.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특이라고 합니다. 특. 보였지만 또 두 번째는 6대의 광역시가 있어요. 어떤 가수 노래가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특별시니까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천, 뭐 소위 대전, 대구, 광주 찍고 뭐 이런 말 하던데, 자 봅시다. 한번 보면은 어디가 있느냐? 광역시의 경우에 인천광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천광역시 이렇게 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인천광역시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구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군도 있겠죠? 이제 그걸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대전광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3번에 무슨 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다음 나가서 여기에 보면 7번에 보면 광주광역시. 그다음 이쪽으로 가면 대구광역시. 그다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래서 광역시가 6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도가 있죠. 자, 근데 우리는 도는 굳이 여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도의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그렇죠? 봤을 때 충청도는 충청남북도, 그렇죠? 경상남북도, 그다음에 전라남북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몇 개면 그 8개가 있겠고, 그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생겨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특별자치시가 여기 8번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에 1개의 특별자치도가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제주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17개의 행정구역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행정기관으로서 우리가 이런 형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법 시간에 필요한 그 행정기관으로서의 약칭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도시군이라는 소리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보니까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농촌이 있고,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우리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있어요. 도시구로 도시지역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도시 안에도 뭐가 있냐면 도시지역도 있고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방지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최고의 기관이 어디 있죠?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그렇죠? 그럼 여기가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럼 국가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그렇죠?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든가, 또 우리가 갔을 때 그 재정경제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국방부 장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여기 보면 우리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누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해양수산부 장관 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 광역의 경우를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앞서 배웠죠? 특별시 하나 있죠? 서울특별시. 그다음 광역시 6개 광역시가 있었죠? 그다음에 자치시, 세종자치시 하나가 있었죠? 그렇죠? 도는 8개인데 우리가 저였다가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하지 않은 이유를 알겠죠? 그다음 특별자치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 이걸 특, 광, 자 같이 묶어서요. 그다음 뭘 하냐면 이걸 합쳐서 이건 다 시군에 속하는 거예요. 대도시도 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시, 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시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느냐? 자, 서울특별시에 구가 있죠? 얘는 자치구랍니다. 무슨 구? 자치구.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그렇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것. 그다음 광역시에도 구가 있죠. 자, 인천광역시, 그렇죠? 중구, 남동구, 그렇죠? 연수구 이런 게 있는데 광역시 내 군이 있어요. 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인천광역시에도 군이 있죠? 강화군, 옹진군이 있죠. 대구광역시에도 달성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있겠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겠고. 그러나 우리는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자,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도시군 할 때는 들어가지 않는 거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 시의 경우는 대도시와 이거는 일반시인데 대도시에도 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치구가 아니라 일반구죠. 일반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그렇죠? 자, 또 예를 들어서 좀 청주시, 흥덕구, 상당구, 또 이런 형태의 청원구, 이런 소원구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또 그런 것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일반시가 있겠죠. 일반시.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이에 뭐 과천시라든가 의왕시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여기 대도시에 속하는 것 인구가 얼마면 되니까 50만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남양주시라든가 화성시라든가 부천시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수도권에 거의 다 속하겠죠. 자, 그다음 여기 군. 그러면 가평군, 양평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군이랑 구별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거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겠고요. 그다음 제주도에도 행정시가 있어요. 서귀포시, 제주시. 그러나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이다. 그럼 뭐를 갖다 우리 약체하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시까지를 우리가 도시라고 하면 되겠고 다음 거를 군이라고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련했으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 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갖다 줄여서 여기서 요걸 갖다 줄여서 뭐라면 시도지사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있는 걸 줄여서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이걸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갖춰서 이걸 다 합치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시는 이거는 요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조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출발점이 여기서 출발한다. 도시군서부터 출발하니까 이제 도시군이란 말은 앞으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밑에 뭐 동읍자 나올 때 우리하고 거의 다 관련이 없는 것은 건축법이나 농지법에서 읍면장 나오고 건축법에서 동읍 나오니까 그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획, 국토 이용계획과 관련되어 있었죠. 앞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국토 계획이 있어요. 크게 국토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이걸 넓은 의미에서 국가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지역계획이 있습니다. 광역권 개발계획이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이 있고 특별지역계획이 다른 법에 의한 지역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분별 계획이 있어요. 항만, 공항, 도로, 또 수자원, 또 국가기관, 교통망계획 이런 경우가 어디서 나타나면 국가계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건 국토이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있는 국토이용계획. 그런데 앞서 얘기했죠. 자, 도시군 계획. 그럼 도시군 계획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계획. 그럼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 나온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그래놨죠. 그 여기 두 가지를 묶어버리면 뭐가 된다? 두 개 이상을 묶어버리면 광역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구별해 두시면 문제를 섭렵할 수가 있겠구나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중에 구체적 계획인데 여기 보면 전 국토를 갖다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지를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걸 나가야 되겠죠. 그럼 광역도시계획 나가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용도로서 도, 관, 농, 자 이걸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도시지역은 다시 주, 상, 공, 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는구나 볼 수 있겠고 관리지역은 개, 생, 보, 보생계 어떤 말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 이용계획 이거 소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으로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보면 이 용도가 네 가지가 있는데 전국토를 나누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지만 소위 우리가 쓸 때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할 때는 요놈 7가지고 2가지에서 9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4가지. 요거 세분된 건 4가지, 3가지, 2가지. 그러니까 9가지가 되는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국토의 계획 및 인후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몇 가지구나? 9가지구나. 이렇게까지도 공부해 두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 수험서 할 때 가장 필요한 기본 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토 이용계획 체계 어느 정도 눈에 익어놨죠? 그러면 그 다음 나가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앞에서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우선 먼저 봐줘야 되겠죠. 무슨 권? 광역계획권. 그럼 이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지정되면 얘는 3년 내 수립해서 승인받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또 뒤에 가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때 광역계획권이란 말은 인접 2개 이상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시군 간의 기능의 상호 연계를 위한 성장 관리망을 동호하는 또 하나의 인접 시군의 공동 필요 광역시설의 체제적 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충남넷 홈페이지에서 그 출처를 밝힙니다. 그 그림 보니까 이렇게 충청남도가 있다. 그러면 여기 뭐 A, B, C, D, E 군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2개 이상 묶은 걸 광역계획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발전 방향을 갖다 제시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광역계획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충청남도의 경우는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보령 이런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고 또 이걸 갖다 한번 부연 설명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제 전국적이니까 제가 이제 지역적인 거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는 거 많이 나오죠. 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거? 수도권.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수도권 한번 봅시다. 수도권이란 말은 뭐가 수도권이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되어 있죠. 자, 뭐가 있습니까?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일원. 결국 세 개의 시도를 갖다 묶어서 수도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권. 그래서 이제 반경사라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이곳이, 자, 수도권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파란 것이 있네요. 요게 바로 이제 그린벨트, 그린벨트가 되네. 그린벨트, 오케이. 자, 수도권을 묶어서 가네요. 그래 보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많은 데가 하남시, 그렇죠? 여기 군포시, 좀 있겠지만, 여기 시흥시가 참 많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게, 벨트를 형성하는구나 하는 것도 아시면 되겠고, 또, 여기 보니까, 인천광역시 뭐가 있어요? 강화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군? 강화군. 자, 또, 옹진군, 이런 형태가 있는데, 자, 보면, 여기 연천군 있죠? 연천군. 자, 뭐 했어요? 수도권이잖아요. 그죠? 인거닥들 연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여주는 이제 여주시가 됐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수도권이에요. 자, 수도권이란 말을 왜 받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공간 구조를 묶는다 그랬죠. 기능의 상호 연계를 묶는다 그랬죠. 그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왜 묶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이 벨트 바깥으로 안에서 운집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밀 억제권으로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되게 30km 이내의 권점에서 되게 뭐라고 봤어요? 과밀 억제권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가서, 일부는 성장관리 권역도 있고 자연 보존 권역도 있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우선, 수도권 자체에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과밀 억제권역이 있어요. 자, 과밀억제역. 앞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그거는 과밀화 방지. 그래서 도시 문제를 갖다 뭐하게 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네요. 자, 뭐를 갖다 해소해서 도시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나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 우려대가 있어서 정비하기 필요한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과밀 억제권역에서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한다면 규제가 많겠죠. 그죠? 그 다음, 요새 많이 크는 데가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 보면 되게 이제, 요새 평택시라든가 화성시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죠. 어떤 이전의 기능이 수용하고 자족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니까 뭐 동두섬부터 시작해 안산, 오산, 평택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여기 포천시도 포천시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고 그다음 여기 보면 자연보전권이겠죠. 이천, 남양주 일부, 용인일부, 가평군, 여주시가 됐죠. 광주시. 자, 이렇게 일부. 그러면 한강 수계보전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보전하는 권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도권 정비 위한 권역도 하나의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가 이와 같은 생활권 어떤 전략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충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거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법에는 20년이 없으면 통산이 20년을 기점으로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됐다. 그럼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으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개념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 있잖아요. 그죠? 이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지 않는 것을 그러면 한마디로 이건 구제할 때 구제에 대한 소위 구제란 건 행정쟁송입니다. 이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사전구제로서 공청을 해야 된다는 건 나중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립권자는 여기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겠고 시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앞에서 얘기했죠. 시는 이거 특별시 광역시를 하는 거 뒤에는 일반 시장과 대도시장을 갖다 합쳐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역계획권을 같은 도 관할에다 지정해줬다 이런 경우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할 것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관한 관점을 주어진다면 성남시가 있겠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광주시가 있겠고 그 다음 이렇게 가서 여기에 양평군이 있구나. 그 이게 다 경기도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기도 내에 있고 또 여기 성남의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서 서울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시계가 같아 틀려요? 틀리죠? 분명히 시도계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어줬다 하면은 이건 누가 묶어줬겠어요? 경기도지사가 묶어줬겠죠. 그럼 여기는 광주시장이나 성남시장이나 양평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광주시장이나 양평군수 이걸 시장군수라 했죠. 이 레벨을 시장군수 레벨을 공동으로 해서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하지 않더라. 그럼 답답한 도지사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어떻게 묶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활권역으로 다 묶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묶는 것은 누가 묶는 거냐. 이거는 누가 묶을 수 있어요? 국토장관이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이 국토장관이 묶어버리면 자 여기는 여기는 도지사는 그래서 시도지사가 그렇잖아요. 국토장관이 묶어버리면 자 누가 해야 되겠죠? 시도지사가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그러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동 수립해서 3년 내 승인 신청하는데 안 하면 직접 누가 해야 되겠죠? 국토장관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은 누가 직접 한다? 국토장관이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성남시와 만약에 광주시에 걸쳐서 뭘 하겠다? 보금자리 정책, 여러분 공공주택지구 옛날로 이게 보금자리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는 이거는 국가계획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냐면 가장 가까이에 보면 광명시하고 시흥시하고 보금자리 걸쳐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를 갖다 기점을 한다면 그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럴 때는 걸쳐 있더라도 여기 뭐냐 경기도에 걸쳐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해야 된다?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된다? 국토장관이 하는 거다. 그럼 여기는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는 여기 봐요. 요청할 수 있겠죠. 같이 하자고 누가 국토장관과 시도지사가 또 국토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시장군수가 도지사하고 같이 하자고 요청하거나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지사가 단독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꼭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내용을 외우지 말고 이런 형태를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광역도시형 자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누가 수립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나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근거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절차가 이런 절차로 돼요. 자,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절차로 되냐면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자, 뭐냐? 수립, 승인, 공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립과 승인. 자, 제가 이렇게 나눈 것은 위에 거는 무슨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수립 단계. 수립 단계. 자. 밑에 거는 승인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같이 나눠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반드시. 그럼 그 중에서 얘네들은 필수, 소위 필수라고 할 수 있는 필수적 절차, 필수적 절차. 필수적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 기초조사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하는 얘기죠. 한다. 이것이 바로 기초조사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건 관련 부서가 있다면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겠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는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청회. 공청회라는 것은 뭐를 갖다 공청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모여서 주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전 구제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주재하는 자가 있어요. 공청회 자체는. 자, 그러면 여기 누가 가느냐?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가져가고 그럼 반드시 한다 그랬잖아요. 필수적이라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지만 반드시 반영은 아닙니다. 타당하다고 하면 반영하는 거죠. 어떤 때 반영하는 거예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반영의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 의견 청취는 지방의회하고 시장군수다. 그랬습니다. 왜 시장군수일까? 앞서 수립하는 자가 누가 있었어요? 국토장관이 있겠고, 시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국가개혁과 관련된 할 때를 쓰고 이 사람이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걸 할 수 있잖아요. 자, 앞서 제가 설명할 때 보금자리를 갖다가 만약에 광명시나 시흥시 하겠다 그러면 누구도 알아야 돼요? 도지사도 알아야 되고 시장군수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수립을 갖다 하는데 수립권자가 있겠죠. 누가 한다? 시도지사, 국토장관. 또 누가 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 근데 왜 했다가 도지사 따라 도지사가 혼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서로 간에 수립하려면 협의를 해야 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나중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틀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인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수립 단계에서 기초조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립 단계에서 협의 심의 거친다. 안 되는 거죠. 이건 무슨 단계? 승인 단계. 협의라는 것은 대등한 관점에서 나타날 때 원래 관련 부서한테 하는 거죠. 여기 심의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이나 마찬가지 형태로서의 가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걷다가 심의를 거치죠. 생략할 수 없다 뜻입니다. 필수 절차란 말은 생략할 수 없다 이 뜻이죠. 그래서 승인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승인하느냐? 누가? 자, 여기 보니까 시도사 했다. 그럼 누구한테? 국토장관한테. 그 다음 시장군수가 했다. 도지사한테. 그러면 도지사가 여기 하는 거 혼자 했을 때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세요. 이런 게 이제 또 시험 문제 할 때 중요 포인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는 결국 요 사람이네요.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하고 같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광역 계획권 지정권자와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봐요. 승인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송부해줘서 공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도시군관리관 가서 결정고시라고 같이 씁니다. 근데 여기는 떼어준 것은 자 송부가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면 승인권자가 공고한다면 X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승인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할 수 있고 공고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내 사실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공람 이런 말도 쓰는 것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뭐에 되면 계략적인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에 대해서 계략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